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번에 이 팥값 고공행진으로 팥테크라는 게 생겼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파, 금사과, 금달걀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가 뛰어도 너무 뛰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요새 뭐 시장, 마트 가보면 장 보기 무섭다. 아주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별로 산 게 없는데 한 2만 원, 3만 원 나올라나 하면 5만 원 훌쩍 넘어버리니까 이게 물가 오르는 게 실감 난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장 보기 무섭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휘발유값도 많이 올랐고요. 또 곡물가나 각종 원자재 가격도 기록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대체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걸까?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당장 이 온라인 마트에 들어가도 계란 30개짜리 10,000원 아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통계청의 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중에 달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38.9%가 올랐습니다.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달걀 갑자기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네. AI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AI 때문에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 1,600여만 마리가 처분됐는데 이 수치가 전체 중에 24%에 해당할 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작고 이 노란 병아리가 커서 산란을 하려면 최소 5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병아리 값 자체도 많이 올라서 전문가들은 달걀 가격이 금방 잡히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달걀도 그렇고 또 상반기에 이 팥테크라는 말을 만들어낸 팥값도 여전히 최고치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파가 만약에 썩지 않았다면 이거 사서 다시 되팔았을 때 이익 많이 남겼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156.6% 급등해서 2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과도 54.3%나 올라서 금사과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자, 이외에도 배, 복숭아 같은 과일과 또 김치를 담글 때 많이 쓰는 마늘과 고춧가루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팥테크라는 말이 나온 지가 정말 꽤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가를 못 잡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물가를 잡는데요. 네. 하나는 비축해뒀던 품목을 푸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같은 이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 국내 소비자가 먹거리를 구매하는 가격 자체도 직접 낮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공급량이 전체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겠죠. 이 물가 상승 원인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 장마 있고요. 또 잦은 태풍, 한파, 전 세계 각국의 기상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황이 부진했던 게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혼자 밥을 해먹기 위해서 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득은 지금 정체됐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혹은 줄어들었는데 식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가게가 쓰는 돈 가운데 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을 정도입니다. 엔겔 지수는 통상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식료품비에 쓰는 돈이 적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식음료비 지출보다는 오락, 문화 등 이 여가 생활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국내 엔겔 지수는 1990년 20%대에서 2019년 11.4%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지난해부터 12.9%로 반등을 했고 지금 13%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치찌개 4인분을 만든다. 앞서 장바구니 물가를 적용했을 때 한 얼마 정도면은 김치찌개 4인분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말이 김치찌개지 금치찌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 김치찌개 4인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8,370원이 든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뭐 할만한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일단 재료를 통째로 사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딱 4인분 양이 아닌 재료 자체를 구입한다고만 봤을 때 7,000원대가 아니고요. 77,075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1인분으로 따지면 대략 김치찌개 한 그릇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9,000원 정도 들어가는 셈입니다. 1년 사이에 전체 비용이 16,000원이나 늘어난 굉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금치찌개가 많네요. 예. 그렇다면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언제쯤이면 물가가 안정될까요? 정부는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유독 물가가 낮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줄어들고 또 주요 작물의 수확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공급이 확충이 되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뭐 모든 것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언제나 변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게 뭐 예. 날씨부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기도 하죠. 정확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축사는 가축 질병, 또 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크게 좌우가 되는 만큼 해당 조건들을 뭐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기상 조건을 먼저 나서서 대처를 한다 어렵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주 힘듭니다. 정부 발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평년 수준의 기상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라는 그 if 전제가 붙고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if가 붙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달고 수급량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이 매년 반복이 되는 것도 이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추석 성수품 수요 증가 등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여름 되면 이것 때문에 가장 잠 설치지 않나요? 모기? 맞습니다. 모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네, 정말 이맘때면은 자려고 누우면 그 웽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름철이 덥고 습한 날씨만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모기입니다. 스프레이와 전자모기향, 또 태우는 형태 등 종류 정말 다양하죠. 어떻게 하면 모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창문을 열고 써야 됩니다. 창문 닫고 모기향 피우면 제가 거의 모기가 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네. 살충제 속 이 유해 성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화학 성분 걱정 없이 향기롭게 공기 좋게 모기 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사님들 집에는 모두 하나씩 있을 법한 이 캣닙이란 식물이 대표적입니다. 캣닙. 고양이 마약으로 불리는 이 캣닙이란 식물이 원래는 고양이 간식으로 재배를 하는데 식물에 있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모기 퇴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은은한 향과 함께 또 밤에 꽃이 피는 야레향이라는 식물도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요. 자, 이집트가 원산지인 로즈 제라늄도 은은한 장미향으로 모기를 쫓는다고 합니다. 네, 뭐 유해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도저히 장바구니를 채울 수가 없다 이런 한숨 소리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팍팍한 서민 삶에 희소식이 날아들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